목 디스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경추는 목뼈를 의미하며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은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목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다발인 척수를 보호합니다. 추간판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조직입니다. 마치 호두과자나 젤리 도넛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액은 디스크 중앙에 위치한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성분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유류는 수액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 조직입니다. 목 디스크는 바로 이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서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와 주변을 지나는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 디스크는 왜 생기나요? 목 디스크의 발병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장시간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미는 자세, 거북목, 일자목으로 경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디스크를 압박하고 변형을 유발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활동 중에 격렬한 충격 등은 경추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탈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 엎드려 자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자주 머리나 목으로 이는 행동 등도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목 디스크의 증상은 탈출한 디스크가 어느 부위의 신경을 압박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목 통증으로 가장 기본적인 증상으로 목덜미가 뻣뻣하고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며 심할 경우 목을 뒤로 젖히기 어렵습니다. 방사통으로 어깨, 팔, 손저림 및 통증으로 목 디스크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어깨, 팔, 손가락으로 뻗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나 저린 느낌,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신경근이 압박받기 때문이며 눌리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집니다. 근력 약화, 팔이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젓가락질, 글씨 쓰기 등 정교한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통 및 현기증으로 경추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원인 모를 두통, 현기증, 이명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척수 압박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탈출한 디스크가 중추신경인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면 다리에 힘이 빠져 보행장애가 나타나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목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문진 및 신체 검진으로 환자의 증상, 생활 습관, 병력 등을 상세히 듣고 목의 움직임 범위,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신체 검진을 시행합니다. 특히 스펄링 검사와 같이 신경 압박을 의심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에 접근합니다. 영상의학 검사로 X-레이는 기본적인 검사로 경추의 전반적인 정렬 상태, 뼈의 모양, 간격 변화 등을 확인하여 퇴행성 변화나 불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 MRI는 디스크, 신경, 근육, 인대 등 연부 조직을 매우 정밀하게 볼 수 있어 목 디스크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디스크의 탈출 정도, 신경 압박 부위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X-레이 검사보다 더 자세하게 뼈의 구조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뼈의 이상 골극이 동반된 경우 유용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목 디스크 환자의 80에서 90%는 수술 없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초기 목 디스크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정 및 자세 교정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경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약물 치료로 소염진 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합니다. 물리 치료로 온열 치료, 전기 치료, 견인 치료 등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경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 차단술로 주사 치료는 통증이 심한 경우 영상 장치를 보면서 압박받는 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근력 약화가 심해지고 척수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술은 가장 보편적인 수술 방법으로 목 앞쪽으로 접근하여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인공뼈나 케이지를 삽입하여 위아래 뼈를 하나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한 후 목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목의 운동 범위 보존에 장점이 있습니다. 후방 경추공 확장술은 목 뒤쪽으로 접근하여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추간공을 넓혀주어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방 및 생활습관 관리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미 디스크가 있는 분이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이며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거나 약간 아래로 조정하세요. 스마트폰은 최대한 눈높이로 들어서 사용하고 30분에 한 번씩은 목을 들어 스트레칭하세요. 운전은 등받이에 엉덩이와 등을 밀착시키고 후방 거울이 보일 정도로만 턱을 당기세요.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베개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피하고 바로 누웠을 때 목의 시작, 커브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주는 높이 68cm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를 고려하여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목을 부드럽게 좌우, 앞뒤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합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때는 삼가세요. 근력 운동으로 맥켄지 운동과 같이 목의 시작, 커브를 회복하고 목 주변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과 체중 조절로 금연은 필수이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척추 전반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결론 및 당부의 말씀은 목 디스크는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등의 척수 압박 증상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